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익 창출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줄 거냐.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몰입을 하게 되는 세팅 없이는 인간은 그걸 할 수가 없는. 자, 우리 심현보 전무님 커니의 컨설턴트를 모시고 경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틈이 있으시죠? 이 경영 얘기를 하면서 빠지지 않는 메뉴 중에 하나가 업의 본질. 그러니까 막 이슈가 겉에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돌아보게끔 딱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업의 본질이 뭐냐. 이게 네. 빠지지 않잖아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이 프로젝트고. 네. 왜냐면 결국은 이제 회사의 문제고 그 회사의 본질이 뭔지를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그 네. 얘기는 네. 겉으로는 A처럼 보이는데 실은 그게 아니고 B야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있고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떤 게 그런 게 있을까요? 제일 유명한 예는 모 그룹이 이제 호텔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그룹에 이제 다른 사업을 하던 경영자를 모셔서 네. 호텔 사업을 시작을 하게 했는데 네. 준비를 막 하시는데 이제 그 회장님이 물어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텔업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냐. 근데 그분이 서비스업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는 대답인 것 같아요. 호텔업은 서비스업 아닌가? 근데 회장님께서 공부 좀 더 하고 오라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일본 가셔서 막 보시고 다시 오셔서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대답을 부동산업이라고 대답을 하셨다니까. 그 일화가 그 그룹이 발간한 뭐 저 신사업 그 네. 책에 제가 나와요. 그 책에서 봤거든요. 저는. 네. 그거 뭐 교육 메뉴 중에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는 게. 그런 근데 이제 그걸 한 번도 생각하면 왜 부동산업일까?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이 사업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무언가가 그 부동산업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뭘 제일 중요하게 보냐를 보면 사실 그렇죠. 입지를 로케이션을 되게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호텔 사업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었으니까. 근데 또 같은 호텔업인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부동산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저 호텔 회사들 중에는 브랜드를 빌려주고 프랜차이즈처럼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혀 부동산 사업이 아니죠. 그거는 브랜드 매니지먼트 사업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 인식을 사람들한테 계속 유지하는 게 핵심인. 그러니까 로케이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그건 사업 모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업의 본질 그러면 뭔가 책에 이렇게 딱 나와 있을 것 같이 정해진 것 같지만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쵸? 그거는 이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다 내가 다르다는 거. 예. 가진 자원과 잘할 수 있는 뭐 역량과 혹은 네. 가고 싶은 방향과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건데 네. 당신은 시선 어떻게 보느냐인 네. 거죠. 그렇죠. 내 무기가 뭐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라는 어떤 하나의 틀로 회사를 분석을 하지만 그래서 결국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지만 매출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비용이 발생하고 어떻게 이익이 나오는지 그 실질적인 모습은 엄청나게 무한대의 다양한 모습이 있고 그거를 내가 정하는 거죠. 그게 그렇죠. 내가 정하는 업의 본질이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호텔업의 본질이 뭐다 이렇게 정답이 어디 숨겨진 그건 아닌 거예요. 회장님이 네. 물어봤으니까 이제 맞추려고 애를 쓴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아.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도 자기가 각자 살아가는 이유가 다 달라야 되고요. 그래야 그렇죠. 건강한 사회고 그 돈이 아닌 거죠. 그 돈이 아니라 뭔가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고 회사도 마찬가지로 회사 이익 창출이 아니라 누구에게 무언가를 줄 거냐, 가치를 어떤 가치를 줄 거냐 그게 있어야 되고요. 정체성도 있어야 되고요. 사는 거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 네. 이제 네. 반대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 얘기에 많이 얘기되는 것이 아니 기업은 첫째가 돈 버는 거야 수익 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견 있으시죠? 그건 제 의견이 아니라 저는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MBA를 교육을 받았을 때 제가 받은 충격 중에 하나가 기업의 목적이 이익이 아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익이 아니다. 그걸 배웠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어디서 막 무슨 소련 가서
저 러시아 가서 공산주의를 배운 게 아니라 자본주의 이제 국가에서. 미국에서 MBA에서. 네. 근데 피터 드러커의 매니지먼트라는 책을 보면 거기 두 번째 페이지에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창출이 아니다라고 써 있어요. 써 있어요? 나도 써 있어요. 봤는데 예. 기억이 안 나. 거기 써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 전기를 보면 예. 그 월터 아이작슨이 쓴 스티브 잡스 전기를 보면 스티브 잡스가 20대 창업을 해서 처음으로 투자를 받은 사람이 이제 마이크 마쿨라라는 그 사람이 인텔로 돈을 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돈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리켜요. 스티브 잡스를. 1970년대 초반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무슨 저 사회주의 국가가 덴마크 아니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만 굉장히 유일한 국가예요. 한국이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익이라는 말이 굉장히 흔한 속담처럼 통용이 되는 사회는 미국에서는 그 얘기를 하면 되게 천박해 보여요. 그러니까 네. 나는 돈 벌려고 사업해.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창피해서 그 얘기를 못 해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이제 뭐 저도 이제 창업을 해봤지만 그 얘기는 굉장히 심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런 거죠. 아, 나 너랑 만나는 건 심심풀이 때문에 앉아 있는 거야. 그 상대방한테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뉘앙스의 어떤 말이에요. 돈 벌려고 사업해. 근데 되게 답답했던 건 이제 한국이 그거를 굉장히 정석으로 전제로 하죠. 팩트고 돈을 목적으로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은 본질적으로 성장과 응집력의 이슈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돈을 목적으로 하면 응집력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피터 드러커와 마이크 마쿨라가 스티브 잡스 그렇게 가르쳤고 MBA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면 기업도 사회고 조직이고 조직은 결코 돈으로 돈이 잠깐 힘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 25일에 얼마가 통장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2, 3주를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 조직은 이 세상에 없어요. 무언가 몰입시키는 환경이 있고 옆에 있는 동료가 있고 내가 안 하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누군가가 힘들어지는 게 보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아, 내가 뭐 얼마를 받으니까 그만큼 일을 해야지. 이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그렇게 진화해 오지 못했어요. 저희 얘기가 마인드가. 네.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 인재들이 기업의 또 조직의 인재가 어느 수준까지는 이제 임금 보상이 돼야 되겠지만 그게 웬만한 게 채워지고 나면 그 사람에게 그 동기는 열심히 일하게끔 하는 동기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그 책도 되게 많잖아요. 저는 뭐 그 말씀을 포함해서 심지어 적은 돈을 받는 단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몇만 원이든 몇십만 원이든 그걸 받고 뭔가를 할 때는 그 순간 그게 10분이든 5분이든 뭔가 그걸 하게 만드는 몰입을 하게 되는 세팅 없이는 인간은 그걸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사람이 마치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심지어 돈을 안 주면 모티베이션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예. 멀쩡하게 잘하던 사람이 돈을 주면서 보상을 하니까 네. 오히려 퍼포먼스 떨어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되게 많이 나오는. 그렇죠. 그게 뭐 X, Y, Y 이런 예, 뭐 Y, 예, X 예, 이론, 예, Y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예. 돈이야. 나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여전히. 아, 예. 어떠세요?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 약간의 그런 자극이라는 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거는 같아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 상황이라면 본인을 좀 자극시키거나 주변에서 자극을 줄 수 없으면 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비유인데 의사한테 사람이 어떻게 살죠? 그러면 의사는 사람은 공기로 호흡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배설해야 되는 의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도 숨쉬고 먹고 배설하려고 살진 않아요. 물론 필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필요 조건과 그렇죠. 충분 필요 조건이. 조건, 충분 조건 네. 그런 표현인데 네. 그게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갑자기 좀 흥분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주제로 오면 굉장히 많은 이 고정관념이 유독 한국에만 있다는 게 저는 항상 안타까웠고요. 근데요, 네. 그게 이제 기업 경영이 아니라 네. 이제 사람들이 왜 일을 하느냐 이렇게 각도를 연결되는 얘기인데 조금 네, 각을 네. 바꿔서 얘기를 하면 한국만 그런 것 같진 않고 이제 그런 책도 있어요. 우리는 왜 일하냐. 근데 그게 연원이 아담 스미스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이렇게 이제 분업을 강조를 하고 뭐 이랬던 것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야. 그래서 조금만 투입하고 많이 가져가려 그래. 근데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몰입이고 뭐고 이거 별로 없으니까 잘라가지고 넌 요만큼만 해 라고 세팅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그 프레임 안에서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 근데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쓸 때 음.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도 같이 썼고, 그러니까 도덕 감정론은 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 국부론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손, 그 이기적인 개인들이 모여서 네. 전체적인 선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강조돼서 회자되는 시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자본주의 1, 2, 3, 4로 보면 1시기와 3시기가 그랬고, 근데 네. 2시기와 4시기에는 또 다른 얘기, 사실 네. 도덕감정론 얘기를 많이 예. 하고, 그게 이제 상식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건데, 근데 한국 사회가 한 번 더 질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익이 아니다라는 오케이. 네. 굉장히 오래된 상식을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다. 그럼 네. 존재 목적이 이익이 아니면 뭐라고 정의를 각자 내리시나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는 이유가 다 다르잖아요. 개인으로 말할 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 네. 기업 전체를 말할 때는 네. 그래도 이윤 창출 이렇게 갈 거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목표는 예.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근데 이제 제가 뭐 한 회사 예를 말씀드리면 코스트코 아시죠? 코스트코 저 유통회사잖아요. 되게 잘 되는 유통회사고 코스트코가 유일하게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성공한 유통회사예요. 근데 코스트코의 그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손익이 정확하게 코스트코 회원수와 그 사람들이 매년 내는 그 멤버십 피만큼만 남겨요, 이익을. 나머지는 다 할인으로 다 돌려줘요. 그 코스트코 창업자는 그걸 하려고 회사를 만들어서 그 사람 연봉을 3억을 받거든요. 코스트코 그 만든 창업자가 물론 지분 가치를 따져보면 뭐 굉장히 엄청난 부가 있겠지만 매년 3억의 연봉을 받아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걸 이제 어떤 세상에 있는 중산층 가정들의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가치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딱 회비만 남겨요. 그 우리 1년 얼마씩 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절대 어떤 문서에도 고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항상 회원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회원님. 그리고 그 심지어 저 상법상 제출하게 되어 있는 그 문서에도 멤버라고 표현이 되지 커스터머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그럼 그 사람은 그걸 왜 할까요? 돈 벌기 위해서 하지 않거든요. 우리 제일 첫 문장이 이거예요. 코스트코는 멤버들에게 좋은 상품을 상당히 저렴한 가격, 가장 싸다는 표현은 없고요. 상당히 저렴한 가격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미국의 그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존재 목적을 첫 줄에 쓰게 돼 있고 그거는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그런데 네. 한국은 유독 네. 이윤 창출만을 목조로 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그것만 그런 지금 말씀. 부각이 돼 있는. 그게 근데 저희도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그걸 간혹 있거든요. 간혹 이제 저 예전에 제일교육 다니셨을 때 거기에 몰입해서 정말 작품 하나 만들어 보자 하실 때도 있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손익을 떠나서 이 클라이언트한테 정말 이런 우리가 엄청나게 세련된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걸 한번 증명해 주자. 이 클라이언트한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받는 보너스 X를 떠나서 재미로. 거기에 몰입을 엄청 하거든요. 그 본능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몰입에 찬물을 끼얹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은 돈 버는 거야. 딱 이제 누군가 찬물을 확 끼얹어서 그 몰입을 방해하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게 아닐까 한국 사회가. 지금 이제 조금 어렵게 길게 하신 얘기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돈을 쫓지 말고 돈이 쫓아오게 해. 우리한테도 있어요. 옛날부터 네네,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내몰린 채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해주신 말씀에 조금 밸런스가 필요해서 첨언을 하면 코스트코 같은 기업만 있지는 않죠. 우리가 뭐 얘기를 들어보면 기업은 막 그 공적 자금을 투입받았는데 CEO는 뭐 이만큼 보너스를 챙겼다 이런 뉴스도 듣고 그래서 이제 없지 않고 그런 데도 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서 보면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최종 목적지가 돈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회에 어떤 밸류를 가치를 만들어서 그 결과로 돈이 오게끔 하는 거인 거죠. 다만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서 앞에 그냥 뚝 잘라먹고 돈 그게 마치 정석인 것처럼 되고 있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그래야 고객이 찾아줄 테니까 그런 얘기라고 해도 될까요? 아, 네. 정확하십니다. 네. 자, 세 번째 시간. 우리 컨설턴트를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더 흥미있고 재미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요. 이제 네 번째 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